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변동성이 정말 죽을 듯합니다. 간밤에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쇼와 함께 시장에서 나온 소식들 미리 점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장중에 계속해서 악재가 됐었던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PMI 지수가 되겠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불황을 띠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 쪽에서도 실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고용이 식었다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해석되면서 두 지표 모두 다 악재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은 9월에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서 캐나다라든지 그리고 간밤에 영란은행,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반영을 좀 하게 되면서 내리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뒷북을 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장 마치고 주요 M7과 관련된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아마존, 인텔, 애플 이제 모두 다 시간 외에서는 약간의 하락세로 접어든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에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라이릴리는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뉴스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완성차에 대한 판매율이 좀 저조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로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중동 지역에선 계속해서 분쟁이 이어지게 되면서 고위 인사들이 사망을 하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2차 전지가 아닌 제약 바이오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내용과 결국에 이런 글로벌 침체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비상경영에 돌입한다는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증권사 리포트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어 있는 것들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삼성전기입니다. MLCC가 주 업무가 되겠는데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 대한 부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세아비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업황 자체가 안 좋지만 기초 체력이 좋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건설주 중에서는 DLENC입니다. 건설 업황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으신다면 오늘 DLENC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어떤 것 하나가 크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기술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신호를 침체 우려로 해석하면서 연준이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내리는 것 아니냐라는 시장 분석들이 많이 나온 것이고요. 국채 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앞자리 4%대에서 3%대로 내려왔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어제 급등을 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2.1%나 하락하면서 이날 공포지수가 무려 13%나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건데요. 첫 번째가 ISM에서 발표한 7월 제조업 PMI 지수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업황 전반에서 경기 악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신호가 강해진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ISM에 따르면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6.8포인트로 작년 1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48.8을 약간 빗나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고용지수는 43.4로 전달에 비해 5.9포인트 하락하면서 팬데믹 사태 직후인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PMI 하위 지수들 중에서는 선행지수 역할을 하게 되는 신규 주문지수가 있는데요. 47.4포인트가 나오면서 역시 전월 대비 밀렸습니다. 반등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용에서도 안 좋은 시그널로 해석이 됐습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24만 9천 건에 달했다라고 현지 시간 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해 8월 첫째 주 뒤로 가장 많은 실업률을 기록하게 된 것이고요.
변동성을 완화시킨 4주 평균 청구 건수는 23만 8천 건이 나오면서 역시 전주보다 2,500건이나 늘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실업자 수가 2021년 말 이래로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지난 6월 실업률이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4.1%로 상승하면서 급격한 노동시장 악화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라는 시장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금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준 빼고는 다 내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현지 시간으로 1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로 낮췄습니다. 영국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되겠는데요. 한때 10%가 넘을 정도로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최근 당국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로 떨어진 뒤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이 이번 내용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영란은행이 올해 중 추가 금리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간발의 차로 결정된 것이다 라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충분히 완화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라고도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자, 이날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주요 경제 지표가 아니고 이제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아마존부터 볼 텐데요. 시간 외에 5.4%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479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1달러 26센트, 모두 다 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줬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 광고 쪽에서는 하회하는 그야말로 혼재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1.5% 하락하면서 184달러를 기록했지만 시간 외에서 5에서 6% 추가 하락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텔입니다. 아마존보다 더 심각합니다. 매출이 128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2센트, 클라이언트 컴퓨팅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AI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도 하회됩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 중에서 15%를 감원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5.5% 밀렸는데 방금 전에 7시 5분 기준으로는 20% 시간 외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입니다. 호실적이지만 시간 외에서 약간의 상승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날 1.6% 밀렸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상회를 했습니다. 아이폰과 그리고 맥, 아이패드, 그리고 웨어러블, 그리고 기타 서비스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중국 매출이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고객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외에서는 0.2%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고 장중에는 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일라일일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임상 소식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체중 감량제인 제프바운드가 성인의 비만 환자의 입원과 사망 위험률을 낮춘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음봉으로 마감은 했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다 밀린 거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3.5% 상승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는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